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4월 25일 월요일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됩니다. 저번 주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던 대로 증시 좋을 일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측을 하지 말고 일단은 확률적인 부분으로서는 시장은 약세 흐름으로 이어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방을 예측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지금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예측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에서 매도 포지션을 꾸준하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오늘도 개인들만 1조 정도 가량의 매수세, 정반대로 외인 기관은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현물 시장도 선물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또 우리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진입을 해야지만이 좀 괜찮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시가 약세 흐름으로 가져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문의해주신 분들께 무료 단타 종목으로 오늘은 삼형 엠텍 하나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이제 인버스랑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두 종목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종목군들도 증시 약세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도 리뷰해드리는 시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76% 정도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저번주 금요일날 일단 조정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약세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가 저번주 금요일날 좀 폭락을 했죠. 그 폭락에 대한 이유를 굳이 찾자면은 많은 분들께서 아니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다 선 반영된 거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증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이미 많이 싸진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거 맞죠. 금리 인상을 이번 다가올 FOMC 5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이제 0.5bp 수준으로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과격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0.7bp 수준 이상으로 가져가게 될 거냐, 이게 뭐 빅스텝으로 가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멘트 자체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는 파월 연준의장이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중장기화되면서 또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올해 피크를 찍고 다시 물가가 내려갈 거다라고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저께죠. 저번 주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거 생각했었던 것보다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쉽게 표현해서 이거 물가 인상 쉽게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파월 연준의장이 그동안은 미국 경제 괜찮아, 물가 상승하는 거 일시적이야, 다시 원상태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돌연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제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드는 부분인 거고, 신뢰도가 조금씩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5월부터 금리 인상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 주게 되면서 뭐 대차 대조표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가져가게 된다면 결국 증시는 내려갈 수도 있겠네 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먼저 하락하는 느낌으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도 나름 잘 버텨주었지만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주게 되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전쟁도 계속해서 협의점을 못 찾고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물가를 만약에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라든지 나토가 또 여기서 우크라이나 측을 도와주는 구도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것도 3차 대전이라든지 이제 핵 무기 위협이라든지 이러한 좀 안 좋은 부분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예측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뉴스거리들은 다 무시하고
일단 코스피는 그냥 마이너스 1.76% 조정을 받아주게 되면서 일단 박스권은 맞습니다. 박스권은 맞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부가 정확하게 2590포인트인데 이걸 라인 깰지 아니면 버텨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9% 조금 더 조정폭을 많이 강하게 가져갔는데 일단 60선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었고 전 저점 깨게 되면서 조금 더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똑같이 박스권의 패턴을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하단부를 좀 이제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코스피도 코스닥도 일단은 요 라인권을 가져가 주게 된다면 한 번 정도 커트라인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저점 라인권을 일단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은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이 안 좋은 악재의 첫차산 중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거리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의 호재성 뉴스만 나와주게 된다면 증시가 튀어 올라가 줄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수급이 뒤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개인만 사고 있죠. 그리고 외인이라든지 기관, 특히나 외인들은 연일 코스피 시장에서 메이저 종목군들을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하락을 예측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내가 사면은 떨어지는 주식의 경험이 있듯이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하락을 예측을 하게 된다면은 또 그때 돼서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외인 기관이 매수세를 강하게 가져가 주게 되면은 다시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예측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거고, 일단은 가능성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당장은 쉽지 않다. 당장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월봉 기준으로도 이제 이번 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하단부를 지금 이렇게 깔게 주게 된다면은 저는 확률상으로는 이 저점을 깰 가능성도 염두는 해 두셔야 됩니다. 염두는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라인을 깨는 조정 파동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에 대한 예측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인버스라든지 인버스 2X라는 종목을 통해 가지고 좀 해지하는 전략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현대사료라든지 요새 최근에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많이 가져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사료 관련주를 못 탔어요. 그러면 일반 종목군들이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모든 물가에 대한 가격이 상승세를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식용유 값이 폭등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과자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선점해가지고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100의 내 투자 자산이 있다면은 한 10 정도는 그런 종목에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하시기가 좀 힘드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증시가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수익이 나오는 인버스 상품으로서 해지를 하게 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종목을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전략 너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다만 대형주들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공매도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지수에 대한 부분은 결론은 하나, 아직 약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약세 흐름 더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들을 소위 말해 몰빵을 하셨는데 많이 물려 계신다? 그러면은 저는 좀 과감하게 어느 정도 비중 정도를 30%에서 50% 정도가량은 좀 정리를 하셔서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막연하게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은 증시가 언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이 좀 아깝죠.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우리가 어느 정도 현금을 했다가 제2의 사료 관련주를 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뭐 가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올라갈 또 저점 찍고 또 반등해 줄 만한 종목군들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뭐 방산주가 됐던, 아니면 유가 관련주가 됐던, 석유 관련주가 됐던, 아니면 가스 쪽이 됐던, 원자재 쪽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반드시 단기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에 다 몰빵이 되어 있었는데 이 몰빵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다 물려 있다? 그러면은 시간은 가고 그 다음에 기회 또한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감이 드실 수도 있겠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약세 흐름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인 거고 수급 좋지 않고요. 환율적인 부분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무조건적인 상승,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기도록 할 건데, 아마 삼성전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저점인 66,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개인들만 매수 포지션을 잡습니다. 외인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수급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 주게 되면서 외인 기관이 저가 매수를 강하게 가져가 준과 동시에 삼성전자 빨리 치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가 좀 뉴스에서 나왔는 것처럼 골든타임을 빨리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로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치고 올라가 줘야지만이 다른 기업들의 주가들도 같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하루 빨리 삼성전자 좀 바닥을 찍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월봉 기준으로도 아직 이번 주가 4월의 마지막 달인데 강하게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조금 아직까지는 여기를 바닥이라 예상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전 저점 부분까지는 가져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들만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형주는 약세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바닥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접근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이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몇 년의 장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나는 그냥 월급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매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3위 종목인 LG 에너지솔루션 이러한 종목으로 분할로 접근하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개인들의 물량만 계속해서 사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외인들의 물량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 아닐지언정 조금 더 내려간다 분할로 매집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게 된다면은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또 치고 올라가는 상승장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단기간적으로 몇 달 정도, 뭐 3개월, 6개월, 1년 안에 써야 되는 자금을 삼성전자에 배팅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하신 분들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현금화하셔서 단기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적인 부분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수급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 그다음에 대형주, 개별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한 개별 종목군들도 약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코로나도 아직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고, 전쟁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게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금 바닥이라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외적인 이제 시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수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또 올라가죠. 증시 약세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 오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의 주시던 분들한테 삼형 MT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삼형 MT 오늘 장중에 고점 부분까지 한 26% 치고 올라가게 되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8% 정도가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상승해 주었었던 이유는 일단은 뭐 원자력 전용 터빈 공급이라는 뉴스가 터지면서 진행이 되었고, 삼형임택은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뭐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그러니까 조선 쪽으로도 좀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원자력 쪽으로도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차트적인 부분으로서 단기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일단 윗꼬리를 많이 잡아주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은 신규적으로 잡아주시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단계적으로 좀 수익 실현하면서 빠져나왔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죠. 요렇게 저번 주 금요일 날 한국가스공사랑 그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종목 두 개를 안내를 드렸었는데, 매수가와 손절가 두 개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단타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문의 주셨던 분들께 한정해 가지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요 일단은 이제 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고퍼스라고도 불리는 종목인데,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안내를 드렸었고, 오늘 벌써 한
한 3% 4% 정도가량 수익권으로 진행되실 것 같아요. 수급도 꾸준하게 가져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증시가 약세 흐름 속에서 해지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에 추천을 드렸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S는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잠시만요. 한국가스공사 요거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인 것 같은데 수급은 꾸준하게 달라붙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측에서 러시아 측에 관련돼 가지고 가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추세를 이어져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수급도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타점은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었고, 한국가스공사도 저는 추가적인 받는 포지션만 나타나주게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을 중장기로 끌고 가시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증시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내드린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면서 단기로 대응하시면 괜찮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주와 오늘까지 안내를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단 어느 쪽으로 또 진행하면 좋을까 본다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조선 기자재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도 반등 포지션 가져가 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동방성기도 괜찮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천해 주셨던 삼양엠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 케이프라는 종목, 그다음에 대창솔루션, BMT, 태광, 이나전공, 그다음에 세진중공업, 그다음에 대양전기 등등등등, 일단 조선 쪽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추세를 어느 정도 반등 추세로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셨다가 타점 잡히면은 바로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단기간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을 만한 가능성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대외적으로 조선 쪽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쪽 나쁘지 않고,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은행 관련주들 나쁘지 않았었죠.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신한지주,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 일단 오늘 반등 잡아주게 되었다가 윗꼬리는 잡아주는 모습이지만 지수가 약세 흐름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종목군들 제지 쪽도 그러니까 요 제지 쪽에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셨다가 타점 잡히는 순간 진입을 하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페이퍼 코리아 이런 종목들 반등 포지션 잡아주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모린페이퍼, 한창제지, 그리고 한국수출포장 이런 종목군들 타점만 잘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셨다가 진행을 끌어올리려는 모습 나타났을 때 단기로 잡아주시면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월요일 증시적인 부분, 그리고 관심 가질 만한 종목군들, 그리고 추천드렸던 종목군들 수익 났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끝내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음번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1호들의 2754 번호로 사이다 경제연구소 이제 무료로 단타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화 주시기 좀 그러시다 그러면은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서 어플에 스탁 리딩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된다면은 저희 전용 어플 있습니다. 그 전용 어플 들어오셔서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문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번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